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제가 결혼하러 갔을 때 저하고 같이 가셨던 분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분은 이제 뭐 와이프분이 한국에 뭐 결국은 못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. 한 6개월 정도 지났나?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저기 전라도 쪽에 살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종종 제가 연락을 했죠, 같이. 근데 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결혼 이제 신부를 못 데려온 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내가 좀 거기 안 되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거기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가서 좀 얘기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좀 데려올 방법이 없겠냐, 좀 얘기 좀 다시 해봐라, 뭐 이렇게 말씀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도 뭐 큰 뭐 힘든 건 아니니까 저 이제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장인 장모님을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 집을 가셨나 봐요.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어디 이제 남편 되실 뻔한 분이 너를 이제 찾고 있으니 한국으로 가면 어떻겠냐. 우리 딸도 잘 살고 있는데 너도 잘 살 수 있을 거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이제 뭐 그 동네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제 뭐 저 친구는 어떤 이렇게 말씀하셨었나 봐요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사실은 그, 그 친구를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고 와서 이제 동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. 좀 예전에 조금 남자 관계도 있었고 집 자체도 뭐 아버님 안 계시고 어머님은 계시지만은 이렇게 집도 좀 안정적이지도 않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러한 집안인 것 같다. 그래서 어,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좀 한국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듣고 제가 그분한테 전라도에 사시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그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고 왔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형님 이제 결혼하신 분이 이러이러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.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안 부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수긍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한두 달 더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. 그러면은 뭐 그 친구 외에 뭐 다른 친구들 없느냐, 괜찮은 친구 좀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연락을 또 드려서 그럼 주위에 장인 장모님이 아시는 분 중에서 괜찮은 분들, 한국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몇 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이분은 뭐 이렇게 하고 저분 저렇다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받아왔어요. 이제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형님한테 드렸어요. 이제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다 쭉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 그러냐.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러 명 중에서 이분이 제일 나은 것 같다. 집안 환경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말씀드렸어요. 이분하고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. 그때 네, 참고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좀 이제 네가 지금 추천해 준 사람하고는 좀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장인 장모님도 이제 그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추천해 드릴 분은 없다 그렇게 이제 끝냈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났나?
이제 다시 또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왜 전화하시나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결혼하셨던 분, 최초에 결혼하셨던 분, 제가 이제 조금 반대, 이제 좀 결혼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했던 그분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대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,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뭐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잘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거든요. 지나고 나서 저도 이제 뭐 저 제 일 하는데 정신이 없고 저 와이프는 이제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제 와이프 쪽에 신경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뭐, 잘 사시는 또 뭔 전화가 오나 뭐 저한테 뭐 한국 생활 하는데 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화하셨나? 딱 전화를 받아보니까 야, 이 친구야 저기 자기 와이프가 없다는 거예요. 없어졌다고. 형님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출근을 했는데 퇴근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. 아니 이거 어떻게 사라졌냐고 그러니까 뭐 집안에 있는 뭐 큰 거는 말고 조그만 것들 무슨 뭐 조그만 뭐 무슨 돈이 될 만한 거는 싹 다 가져갔다고 노트북까지 싹 들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혹시 뭐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그 친구 뭐 연락처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. 근데 뭐 그 도망간 그 신부가 그 형님 뭐 와이프가 저희한테 연락할 일 있나요?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집안에 있는 좀 감 나가는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도둑맞아 버리신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참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 어른께서 조금 반대하셨던 이유가 분명해지더라고요. 이게 그 여자분은 한국에 오긴 왔지만은 그 형님하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돈 벌고 또 이제 한국에 사는 그 뭐 우즈벡 친구들 그런 남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빠져나갈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3개월이나 같이 산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나가버린 거죠. 도망가 버린 건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통해 든 게 뭐냐면은 정말 사람 이제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제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. 어떻게 뭐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해봤을 때 저 와이프도 좋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만약에 그 형님이 제 얘기를 듣고 좀 더 생각하셨더라면 그러한 진짜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, 아마. 근데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형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. 어렵게 이제 뒷돈까지 주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허탈하게 그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참 뭐 막막하시겠죠. 하여튼간 이런 일도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 예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결혼할 사람, 와이프 될 사람을 고를 때 신중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제차, 3차, 4차 이렇게 말씀을 또 제가 드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. 왜냐면 내 인생이 걸린 거니까요. 명심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. 하여튼간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제가 뭐 주의하고 이러한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.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